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경제를 연구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체계를 세워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경제를 예측하죠. 경영학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어떤 그 경영적인 어떤 자료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서 나름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토대로 해서 미래의 어떤 그 상황을 예측하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인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뭐 역사, 그죠? 오히려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 역사에서 어떤 그 패턴을 찾아가지고 미래의 어떤 그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예측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시적인 거잖아, 그죠? 우리 인간 개개인의 어떤 그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계는 사실상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건가 그런 거를 궁금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 사주팔자라는 게 뭐죠? 사주팔자라는 게 어떤 그런 어떤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어떤 도구가 되는가?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죠?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계절학입니다. 계절학. 그리고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추나추동 사시가 돌아가면서 계절이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면서 모든 만물은 그 계절에 따라서 생로병사를 순환하고 있거든. 생장, 수장의 이치로 순환하고 있다고. 그래서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그 열매가 또 삭혀져서 겨울에 저장이 되고 씨앗이 올바르게 저장이 된 씨앗은 그 다음에 어떤 다시 싹을 키울 수 있는 그 생명의 순환은 그 계절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바로 우리 인간도 만물과 다름없죠.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의 일부다 보니까 추나추동 사시를 따라서 순환하면서 그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잖아.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고 겨울에 얇은 옷을 입는다면 우리는 삶을 역행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이 사시 순환에 따라서 제대로 순행하고 있는가, 역행이 아니라 순행하고 있는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즉 그 철없다라는 말이 있죠. 철이 없다. 철이 없는 아이. 뭐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이죠? 이거는 계절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철 없는 거잖아. 철이 없는 거잖아. 그죠? 철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학이다. 이 사주명리학은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중에 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거지만 이거는 그 양자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우리 그 만물의 그 내부에는 음과 양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자물리학적으로 음양이 작용하고 있고 음양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화를 이루고 그 중화를 통해서 그 만물을 키워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만물도 결과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 음양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건 기입니다. 기, 에너지죠. 그것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기로 나뉘는데 그게 바로 오행이다. 오행도 결국 음양인데 음양이 5가지 형태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고 그 오행도 각각 음양의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목오행이다. 그러면 그것도 음양으로 나뉘니까 그 하나 양은 갑, 뭐 음은 을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천간은 결국 음양에서 오행이 각각 음양으로 나뉜 것을 갖다가 순서대로 이름을 매긴 거라고. 그러니까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시, 임기라는 천간도 결국은 하나의 기죠. 기운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에너지를 볼 수 없으니까 이걸 물상으로 표상해서 갑을은 목이고 병화는 화고 불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각각 천간과 지지를 부여받아요. 지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12개월을 갖다가 나누어서 순서대로 자축인묘를 이름을 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계절이고 시간이에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우리가 태어날 때는 반드시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천간과 지지를 부여받는다. 8글자를 생년 월 일시에 맞춰서 8글자를 부여받는다. 그 8글자라는 건 결국 나 내부에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양자물리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음양이고 그 음양이 오행으로 분류되고 그 오행은 각각 천간과 지지로 또 표상되는 거지. 그것이 이제 내가 부여받은 8글자가 바로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졌다. 그 천간과 지지는 나를 구성하는 에너지의 종류, 에너지죠, 에너지. 그 나를 구성하는 에너지.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에너지로 배열된 사주 팔자를 보고서 그 에너지 간의 상호작용, 대립하고 대대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나는 간목이다. 저는 을목이거든. 나는 을목이다. 을목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월지에는 병우가 있어요. 그 병우하고 이 을목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를 표현할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에너지의 그 부딪힘 또는 그 생주하고 생극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분석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하고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에너지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를 분석해 보는 거다. 그것이 바로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이유고, 그 사주 명리는 사실상 과학은 아니죠.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이 전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어. 왜냐하면 결국 과학의 이론에 있는 그 음양을 문자로 표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연과학처럼 정확한 시간, 정확성, 정확한 예측성, 확정성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경향적인 분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기운, 내적인 성향, 그걸 통해서 외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경향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사주를 가지고. 그래서 사주를 무조건 미신이라고 보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요. 또 사주팔자를 갖다가 과학처럼 100% 신봉해서 확정성으로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다. 우리가 양자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불확정성의 원리죠. 우리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음양의 세계로 들어가고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거기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지배를 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우리 나를 구성하는 나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불확정성의 원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불확정한 것보다는 거의 그 확정성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예측 가능하잖아,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어느 정도 힘으로 던지면 어디에 떨어진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거의 인과론적인 거예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나중에 안 좋은 일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 확정성으로 예측하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인과론적으로 볼까? 그거는 사실 우리 내부에서 작용하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이 현 세계에도 그대로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 불확정성이라는 그 원자 세계에서 작용하는 그 이론이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거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과론적으로 보이는 거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실제 그 내부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 들어가면 원인과 관계없이 결과가 일어나고 뒤죽박죽 섞이고 마술 같은 세상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 역학의 중화론 연구, 즉 부제로는 그 영리와 역학의 이치란 뜻이죠. 영리와 양자 물리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서 자세히 기술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논문을 가지고도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음양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문자로 표현된 것이 바로 사주팔자잖아. 그죠? 천간가지지. 그런데 주역의 8개 아시죠? 주역의 8개를 보면 그것도 결국은 음효와 양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의 세계를 이렇게 작대기 2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 음이라는 기호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양의 기호는 그냥 일자로 표현해가지고, 음효와 양효라는 2개의 어떤 기호로 음양을 표현했다고. 음양이라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니까, 그걸 보이는 세계로 표시한 것이 바로 주역 8개에 나오는 음효와 양효다. 이 음효와 양효가 또 서로 중첩해서 사상을 만들고, 그 사상을 오토가 돌려서 8개를 만들어내거든. 이 8개라는 것은 상이죠. 눈에 보이는 상입니다. 상. 그래서 건태리진, 송강강곤이라는 8개의 괴상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요소들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세계로 끌고 와서 하나의 기호로 만든 것이 바로 주역의 8개다. 우리는 그 주역의 8개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만물의 이치를 계략하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이 세계는 우리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보게 되면 무수해서, 그죠? 무수히 많아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역은 8개라는 8개로 계략한 거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는 천간이라는 10개의 기호로 계략화시킨 거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갖다가 계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거다. 경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경제 상황을 갖다가 토대로 자료를 모아서 논리적인 구성을 논리 구성을 맞춰서 이 논리 구성을 통해서 경제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또는 8개라고 하는 음양의 세계가 표상화된 그 도구를 가지고 그 작용을 통해서 그 논리적인 어떤 이론을 끌어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다. 물론 확정성은 아니고요. 불확정성이죠.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보는 거죠. 통계라기보다 확률적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주팔자를 갖다가 신봉해서 과학처럼 신봉을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미신이다라고 무시해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역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모르시죠. 그런데 사주팔자와 주역은 문자와 상이라고 하는 2개의 바뀌죠. 그래서 사주 공부만 해가지고는 완전한 알매 이룰 수가 없다. 주역이라고 하는 그 동양 사상의 어떤 그 축이 되는 그 주역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우리는 그 사주팔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토는 산이라고 그러고 기토는 뭐 대지, 넓은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무토는 산이라고 정의를 내렸을까? 이런 것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그것은 주역을 알아야 무토가 왜 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을병정 무기경신에서 그 병정과 그 경신 사이에 무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그것은 순서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무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와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거죠. 중앙에 있는 거여서 중앙에서 사방팔방에 작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무토의 위치와 기토의 위치가 달라요. 이거는 주역 8개, 특히 지구를 상징하는 지구역인 문왕 8개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완전히 주역을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기본적인 어떤 상에 대한 이치, 그 원리만 알면, 그 원리를 사주팔자에 적용하면 사주팔자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날 때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